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책을 또 소개해 줄까? 아주 궁금하다.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요. 영국 저널리스트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요한 하리의 도둑 맞은 집중력이에요. 감소하는 집중력 또는 잃어버린 집중력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도둑 맞은 집중력, 도둑을 맞았다는 표현이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 이거는 도둑 맞았구나. 그래서 순간 분노하기도 했고요. 정말 이런 일이? 이렇게 놀라기도 했고요. 많은 감정 변화를 겪으면서 읽은 그런 책이에요. 미국의 10대들은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리고 직장인들의 평균 집중 시간은 단 3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다. 집중력이 떨어졌다. 우리는 흔히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디지털 기계 때문에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개인의 실패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니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도둑 맞은 집중력 때문에 산만하게 살 것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법. 지금 만나러 함께 가보실래요? 집중력 위기의 시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 도둑 맞은 집중력, Stolen Focus. 요한 하리 지음, 김하연 옮김, 어크로스 편엠. 우리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듯 보이는 동물 한 마리를 데려다가 그게 뭐든 우리가 선택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동물이 우리의 변덕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진 로봇인 것처럼 그 동물이 집중하는 대상을 통제할 수 있다. 미국 심리학을 장악한 하버드 대학 교수 B.F. 스키너의 이상한 사실. 이상한 사실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스키너가 실행한 방법 중에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례 하나 읽어 드릴게요. 먼저 비둘기 한 마리를 데려온다. 비둘기를 새장에 넣는다. 배가 고플 때까지 내버려 둔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새장 안에 씨앗을 내놓는 모이통을 설치한다. 비둘기들은 많이 움직인다. 미리 선택해둔 행동. 예를 들면 고개를 위로 쳐들거나 왼쪽 날개를 펼치는 행동. 그런 미리 선택해둔 행동을 비둘기가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바로 그 순간 씨앗을 준다. 다시 비둘기가 그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더 많은 씨앗을 준다. 이 과정을 몇 번 거치면 비둘기는 씨앗이 먹고 싶을 때 우리가 선택한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빨리 습득할 것이고 그 행동을 여러 번 하기 시작할 것이다. 제대로 다룬다면 우리가 보상을 주기로 선택한 움직임이 비둘기의 관심을 좌우할 것이다. 비둘기는 강박적으로 고개를 쳐들거나 왼쪽 날개를 펼칠 것이다. 이 사실을 발견한 스키너는 이걸 어디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알고 싶었다. 이 강화 훈련을 이용해 동물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을까?
그는 매우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비둘기가 탁구를 치게 만들 수 있다. 토끼가 동전을 집어서 돼지 저금통에 넣게 만들 수 있다. 돼지가 청소기를 돌리게 만들 수 있다. 보상만 제대로 하면 많은 동물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복잡한 대상에 주의를 집중할 것이다. 스키너는 이 원칙으로 인간의 행동을 거의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우리는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믿는다. 자신이 선택을 내린다고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 결정하는 복잡한 정신을 가졌다고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그건 다 환상이다. 우리와 우리의 집중력은 그동안 살면서 경험한 강화 훈련의 총합일 뿐이다. 스키너는 인간에게 정신, 즉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스스로 선택을 내린다는 의미에서의 정신, 그 정신이 없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그게 무엇이든 현명한 설계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재설계될 수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인스타그램의 설계자들은 이렇게 물었다. 만약 우리가 사용자에게 하트와 좋아요를 줘서 셀카 찍는 행동을 강화한다면 씨앗을 더 먹기 위해 강박적으로 왼쪽 날개를 펼친 비둘기처럼 사용자들도 강박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할까? 인스타그램의 설계자들은 스키너의 핵심 기술을 수십억 사용자에게 적용했다. 저는 여기까지 읽고 살짝 분노도 좀 하고요. 아, 그래서 내가 그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책을 읽는 게 좋아서 이 북튜버 채널을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는 좋아요 그 숫자와 또 댓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치 먹이를 더 먹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거나 하는 그러한 비둘기처럼 말이죠. 몰입의 손상, 도둑 맞은 집중력.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은 너무나 암울하겠죠. 또 다른 심리학자 미야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래요? 심리학자 미야이는 인간이 제대로 안을 파고 들어가면 내면에서 집중력의 유정을 만날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때가 되면 집중력이 오랜 시간 솟구쳐 흘러서 어려운 작업을 고통 없이 실제로 즐겁게 수행할 수 있었다. 그렇다 하면 분명한 문제는 어딜 파고 들어가야 하는 거였다. 어떻게 몰입 상태를 끌어낼 수 있지? 사람들 대다수는 느긋하게 힘을 빼면 몰입에 빠져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아이는 실제 이완으로는 좀처럼 몰입 상태에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다른 길을 통해 몰입에 도달해야 한다. 몰입 상태에 빠져들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거야. 이 언덕을 뛰어오를 거야. 이처럼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추구하겠다고 마음먹고 그러는 동안 다른 목표는 옆에 치워둬야 한다. 몰입은 한 번에 하나만 할 때, 다른 모든 것은 접어두고 한 가지만 하기로 할 때 찾아온다. 둘째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는 집중력에 관한 기본 사실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유의미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진화했다. 의지력의 최고 전문가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개구리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파리를 자신이 먹을 수 없는 돌보다 훨씬 많이 쳐다볼 겁니다. 개구리에게 파리는 유의미하고 돌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파리에게 쉽게 주의를 기울이고 돌에는 좀처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말한다. 그건 뇌의 설계 때문입니다. 뇌는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결국 온종일 자리에 앉아 돌을 쳐다보는 개구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게 의미 있는 일에는 주의를 기울이기 더 쉽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에는 더 어렵다. 셋째로, 능력의 한계에 가깝지만 능력을 벗어나지는 않는 일을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선택한 목표가 너무 손쉬우면 우리는 자동 조종 모드에 돌입한다. 반면 목표가 너무 어려우면 초조해지고 평상심을 잃어서 몰입에 빠져들지 못한다. 중급 수준의 경험과 재능을 가진 암벽 등반가를 떠올려 보자. 그 사람이 마당 뒤에 있는 오래된 벽돌담을 기어 오른다면 너무 쉬워서 몰입할 수 없을 것이다. 갑자기 킬리만자로 산맥의 산등성이를 오르라는 말을 듣는다면 역시 기겁해서 몰입할 수 없을 것이다. 그에게 필요한 이상적인 목표는 마지막으로 오른 산보다 약간 더 높고 어려운 산이다. 그러므로 몰입 상태가 되려면 단일한 목표를 택해야 하고 그 목표가 반드시 자신에게 유의미해야 하고 능력의 한계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여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해서 몰입에 빠져들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 몰입은 특별한 정신 상태이기 때문이다. 몰입한 사람은 자신이 오로지 현재에 머무는 기분을 느낀다. 자의식이 사라지는 상태를 경험한다. 자아가 소멸해 목표와 내가 하나 되는 느낌과 비슷하다. 지금까지 도둑 맞은 집중력 중에서 제2장 몰입의 손상 일부를 좀 발췌해서 읽어봤는데요. 이 책은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00여 페이지가 넘는 좀 두꺼운 책이에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 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책. 전 세계가 산만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짧게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과 그리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보기란에 1장부터 16장까지 그 소제목들을 제가 타입을 해 놨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읽고 싶다라는 그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Hey love, you got your heart on your sleeve, but the shirt on your back's a bit small. Hey you, yeah your colors are changing.